존재의 증명 정지아.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디오피아 하라를 다 마시기 전까지는. 하라는 랭보가 가장 사랑한 커피이기도 했다. 20살에 이미 시와 결별한 랭보는 연인 베를렌과도 결별한 후 세계를 떠돌았다. 그러다 자리를 잡은 곳이 이디오피아의 하라였다. 시를 버린 그는 하라에서 무기와 커피를 파는 무역상이 되었다. 시와 커피와 무기,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있었다. 시와 커피와 무기의 공통점? 없어도 인간이 사는데 별 지장이 없지. 근데 랭보는 저온과 반항의 상징이었는데 왜 시를 버리고 무기와 커피를 파는 무역상이 된 걸까? 삶 자체를 부정하고 싶어서? 하긴 그래서 무기상이 됐는지도 모르지. 그는 무기상이 되었다가 병에 걸려 다리 하나를 자르고 37의 나이에 세상마저 버린 랭보의 삶이 꽤 마음에 들었다. 돈이든 여자든 목숨이든 하찮게 버릴 수 있는 인생이야말로 진짜 뽀대나는 인생이라는 게 그의 지론이었다. 지론을 되새기면서 그는 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문득 한 생각이 스쳐갔다. 근데 내가 왜 여기 있지? 왜 왔는지 도무지 기억나지 않았다. 여기가 어딘지도 알 수 없었다. 머릿속이 구름에 잠긴 알프스 같았다. 알프스? 알프스라는 단어에 뒤이어 한 장면이 떠올랐다. 구름이 눈처럼 소복이 쌓인 알프스 전경을 내려다보면서 누군가 컵라면을 먹고 있었다. 본듯이 선명한 장면이었다. 루체르네 호수, 영혼의 약국이라 불리는 생 갈렌 수도원의 도서관, 마테오르네 설산. 여러 장면들이 떠오르긴 했다. 그러나 그게 영화나 드라마 속 장면인지 누군가의 블로그에서 본 사진인지 혹은 그가 직접 경험한 장면인지 분명하지 않았다. 그만의 기억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널리 알려진 일종의 공공재였다. 곰곰 기억을 더듬던 그는 마침내 결론을 내렸다. 나는 기억을 잃었어. 내 이름이 뭐지? 뭐야? 지금 내가 내 이름도 기억 못하는 거야?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는다는 건 기억상실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었다. 결론과 동시에 피식, 헛웃음이 새나왔다. 기억상실이라니. 흰 와이셔츠 차림의 청년이 그를 향해 다가왔다. 군중 속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한 듯한 반가운 표정 때문에 그는 다소 마음을 놓았다. 저렇게 반가운 표정을 짓고 다가온다는 건 분명 저 청년과 내가 아는 사이인 거야. 분명해. 한 잔 더 드릴까요?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할 때는 말꼬리를 높이는 게 좋을까? 아니면 내려야 할까? 그래, 내리자. 네. 이 집의 하라는 한 잔 더할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 빗방울이 마른 땅을 막 적시기 시작한 순간 잠들었던 땅이 기지개를 켜면서 나야라고 나지막이 읊조리는 듯한 커피였다. 청년이 이를 드러낸 채 활짝 웃었다. 교정한 듯 가지런한 이가 지나치다 싶을 만큼 새하얗다. 너무 완벽해서 살아있는 몸의 일부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어쩐지 대화를 중단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지금은 취향을 따질 계기가 아니었다. 어떻게든 청년으로부터 그에 대한 가급적 많은 정보를 얻어야만 했다. 저기, 제가 뭐하는 사람 같으세요? 공부하는 분 아니세요? 공부하는? 그럼 내 나이가 몇 살이라는 거야? 난 내 이름만 모르는 게 아니라 내 나이도 모르잖아. 청년의 말을 듣고서야 그는 자신의 나이도 모른다는 당연한 사실을 깨달았다.
거울로 지 얼굴을 비춰보고 대충의 연령대를 짐작해야 할 판이었다. 맞은편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 나이는 어림잡아 40까지는 아닌 것 같고 대학생보다는 들어 보여.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데요? 공부하는 사람처럼 보인 거야? 네. 아무 때나 불규칙하게 들리셔서요. 하루에 2-3번씩 들리실 때도 있고 자주 책을 읽으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 근처에 사시는 대학원생이신가 보다 했죠. 그럴듯하군. 하루에 2-3번씩 카페에 들락거렸다면 일단 직장인은 아닐 테니까. 그 밖에 저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나요? 그는 자신의 질문이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의 것으로 느껴지지 않게 최대한 평온하게 물었다. 다행히 청년이 그를 환자나 이상한 놈으로 여기는 것 같지는 않았다. 글쎄요, 늘 혼자 오시고 워낙 말을 걸지 않으셔서 이렇게 길게 대화를 나눈 건 오늘이 처음인걸요? 그럼... 잠시 뒤 청년은 새로 내린 커피 하나를 들고 다시 나타났다. 청년이 그의 자리로 돌아갈수록 하라 특유의 흙향이 짙어졌다. 커피잔의 무늬가 거슬리긴 했지만 깊은 대지의 향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는 커피잔의 손잡이를 엄지와 검지로 붙잡았다. 그는 작은 에스프레소 잔에 적합한 자신의 긴 손가락이 마음에 들었다. 손가락 모양이 찻잔의 명성에 흠이 되지 않도록 각도를 조절하면서 그는 찻잔을 들어올렸다. 몇 년 전부터 이 찻잔이 유행하면서 카피품들이 판을 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카페의 찻잔은 진품이었다. 잔의 모양을 흉내내기는 쉽지만 이 무게감까지 흉내내기란 쉽지 않다. 찻잔의 무게감을 즐기면서 그는 하라를 한 모금 입에 머금었다. 가장 먼저 은은한 신맛이 제 존재감을 드러냈고 그 맛을 채 음미하기도 전에 다크 초콜릿 향이 치고 올라왔다. 삼키고 나자 달달한 허니향이 오랫도록 입안에 맴돌았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난감하게 짝이 없는 이 상황조차 잠시 잊을 만한 맛이었다. 적당한 반응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약간의 여유가 생겼다. 커피에 대한 예의이기는 했다. 밤샘 기도하는 수사들의 잠을 깨우기 위한 용도로 탄생했다는 설도 있지만 설령 그렇다 한들 오늘날까지 각성지 대용증으로 여기는 건 커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커피는 소환의 마력을 지니고 있다. 가슴 시린 이별, 탈락의 고백, 그 모든 것들로부터 커피는 인간을 소환하여 오롯이 저를 느끼게 만든다. 무릎 꿇고 무장해제한 채 몸을 맡기는 것이 마력에 대한 예의인 것이다. 어쩌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은 지금이 커피를 음미하기에는 최적의 순간인지도 몰랐다. 에스프레소는 세 모금 만에 사라졌다. 에스프레소 한 잔에 기억상실증 치료의 마법까지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딱히 서운하거나 실망스러운 건 없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내 신분을 밝힐 수 있다면, 그러니까 돌아갈 곳이 정해진다면 나머지 기억은 천천히 찾아도 괜찮잖아. 집에 가면 내 기억을 되찾아줄 가족도 있을 테고, 내 시간과 함께한 일기장이든 모든 기록이나 물건이 있을 테니까. 뭐가 이렇게 단순해? 지갑 안엔 이 의자만큼이나 단순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은 물론 그 흔한 카드조차 없었다. 든 것이라곤 뻣뻣한 5만원권 몇 장뿐이었다. 허탈했다. 동시에 그는 안도했다. 코트 주머니에는... 이건 휴대폰? 손 안에 쏙 들어온 것은 A사의 휴대폰이었다. 이건 약간 의외였다. A사의 휴대폰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A사의 휴대폰을 가짐으로써 자신이 특별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까지 밝혀낸 자신의 취향이라면 A 휴대폰은 아닐 것 같았다. 타라커피를 좋아하고
단순하고 오래된 의자에 감탄하는 사람이 A사 휴대폰이라니. 어쩌면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 즐겨찾기, 저장된 번호. 뭐가 이래? 어떤 번호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연락처를 다시 검색했다. 단 하나의 번호조차 저장되어 있지 않았다. 뭔가 이상했다. 그의 손길이 빨라졌다. 하다못해 대출이나 대리문자 같은 스팸 문자조차 없이 깨끗했다. 아무리 깔끔한 성격이라고 해도 지갑과 휴대폰에서 단 하나의 정보조차 찾을 수 없다는 건 자연스럽지 않았다. 기억을 잃기 직전 스스로 모든 기록을 지웠거나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웠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다. 그는 여기에라도 제발 단서가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SNS를 열었다. 첫 계정에 프로필 사진조차 채워 넣지 않았다. 자신의 정보도 담겨 있지 않았다. 다른 SNS에서 가져온 글과 음식 사진 몇 개가 전부였다. 총 4개의 계정이 비슷했다. 각 계정마다 음식, 의자, 조명, 여행에 관한 남의 글과 사진들이 가득 차 있었다. 기억을 잃은 그가 떠올렸던 커피와 의자에 관한 정보의 출처가 SNS였던 것이다. 이 휴대폰의 주인은 총 4개의 계정을 링크했어. 그럼 원자료의 주인을 찾아보면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알프스 여행을 떠올리고 하다커피와 찻잔, 거기에 단순한 의자를 생각한 건 내 생각인 거야? 아니면 다른 SNS에서 가져온 거야? 일단 밖으로 나가서 좀 걸어보면 뭐가 익숙한 게 나올지도 몰라. 그는 외투를 입고 카운터로 다가갔다. 청년이 점점 더 신경을 긁기 시작한 하얀 이를 드러내며 환히 웃었다. 제가 여기 온 게 몇 시쯤이었죠? 1시간 전쯤이요. 보통 1시간 이상 계시지 않잖아요. 거스름돈입니다. 제가 혼자 왔나요? 혼자 왔냐고요? 네. 여기서 제일 가까운 경찰서가 어딘가요? 기억을 잃었다는 명백한 고백을 하는 건 죽기보다 싫어. 아마 나는 자존심이 꽤 강한 사람이었나 봐. 종로경찰서인가? 그건 잘 모르겠고 파출소라도 괜찮다면 서운파출소가 가깝죠. 걸어가셔도 돼요. 답변은 친절했지만 청년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자연스러운 척 하기로 작정한 사람의 경직된 표정이 웃음을 대체했다. 거리는 익숙했다. 조금 전에 카페가 익숙했듯 청년의 말대로 이 근처에 집이 있을 확률이 높았다. 수혜품을 파는 곰방, 뜨개질 가게가 연달아 나타났다. 소재 인형을 파는 가게도 있었다. 수혜? 저런 걸 어디에 쓰지? 뜨개질? 요즘 기계가 얼마나 정교한데 알파고의 시대에 고작 사람의 손을 믿다니. 인형? 차라리 고양이를 키우겠다. 저 가게는 편의점. 편의점이야말로 20세기 최고의 공간이지. 이것이 기억을 잃은 그만의 생각인지 기억을 잃고서도 남아있는, 그러니까 기억을 잃고도 관통되는 일관된 생각인지는 알 수 없었다. 특색 없이 브랜드를 파는 몇 개의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과 간판만 봐도 정통일 것 같은 평양냉면집을 지나치자 청년이 말한 파출소가 나타났다. 출입문 앞에서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결연한 각오와 함께 문을 열었다.
대낮의 파출소는 다행히도 혹은 불행히도 아까의 카페보다 한가로웠다. 그 결과 3명의 경찰이 동시에 그를 바라보았다. 제복을 입은 자들이 동시에 보내는 시선은 어쩔 수 없이 위협적이었다. 심장이 더 떨렸다. 순한 인상을 선택할까 잠시 고민했지만 불편함을 참는 것이 멍청함을 참는 것보다는 쉬웠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원래 경찰이 다정하고 친절했었나? 말하는 게 카페 청년만큼이나 다정하고 친절한데. 뭘 분실하셨나요? 분실과 상실, 뭐가 다르시? 뭘 어디서 분실하셨죠? 기억이요. 다른 일을 하던 나머지 경찰들까지 일제히 그를 쳐다보았다. 얼굴이 상기되는 게 느껴졌다. 어쩌면 아까 불편했던 건 제복의 시선이 아니라 그냥 낯선 자의 시선이었을지 몰랐다. 젊은 사람이 대낮부터 이게 무슨... 정말입니다. 갑자기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제 이름도 어디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누군지 좀 찾아주세요. 실없는 장난칠 사람 같진 않은데 그게 정말이에요? 네, 정말이라니까요. 지갑이나 휴대폰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게 있기는 한데 도통 쓸모가... 그는 지갑과 휴대폰을 경찰에게 건넸다. 뒤져보던 경찰이 아까의 그와 똑같이 난패스러운 얼굴로 다시 그를 바라보았다. 뭐가 이래? 지갑에 그렇다 쳐도 휴대폰에 번호 하나 저장되어 있지 않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로 왔죠. 아니, 이런 경우는 머리통하고 처음이라 이런 건 드라마에서나 있는 일인 줄 알았죠. 살다 보니 이런 일도 다 보네. 오래 살고 볼 일이야. 아무튼 맘이 아닐 텐데 미안해요. 아닙니다. 잠깐 소파에 가서 기다려보세요. 그러나 그는 경찰의 친절한 안내에 따를 수 없었다. 취향이고 뭐고 오직 함부로 앉기 위해 만들어진 싸다는 것 외엔 아무 장점도 없는 민족아주 내자였다. 죽은 쥐새끼라는 표현이 적합한 색상이었다. 원래는 그래였겠지만 파출소에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의 분노와 좌절과 알코올이 스민 그 소파는 지금에 와선 죽은 쥐새끼라고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었다. 취객들이 주로 머무다 가는 자리인지 쉰 술 냄새가 역겼다. 기억이고 뭐고 당장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저기요, 뭐 좀 나왔습니까? 그게...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어요? 지문이 없다고요? 네, 없어요, 지문이. 가만, 지문이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나 될까? 대한민국에서 주민등록증이 언제 발급됐지? 그건 모르겠으니까 일단 패스. 어쨌든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건 한국 국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미? 곁에서 흥미롭게 지켜보던 젊은 경찰이 교과서에 나올 법한 영어로 그에게 말을 걸었다. 순진무구한 영어에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그는 답을 하기 위해 입을 열었다. 그러나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영어를 몰라서는 아니었다. Excuse me, where are you from? 예의상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이라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I don't recall what land I came from. 그의 정체를 밝혀내기라도 한 것처럼 경찰들이 동시에 박수를 쳤다. 지금 그가 한 영어는 영국 억양의 보스턴 사투리에 가까웠다. 미국 중에서도 동부 뉴욕 부근에 거주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중요한 사실을 밝혀내긴 했지만 더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미국 국적이라면 여권
혹은 사회보장 카드를 찾아내거나 두 가지의 고유번호라도 스스로 기억해내야 했다. 그것 외에 자신이 미국인임을 입증할 길이 없었다. 당혹스럽기는 경찰들도 마찬가지인 듯했다. 그럼 여권을 찾아야지. 여권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집을 찾아내면 아마 거기 있겠죠? 집을 찾을 가능성은 이제 휴대폰 추적뿐이었다. 그러나 그 또한 성과가 없으리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다는 진실은 이번에도 어긋나지 않았다. 네, 감사합니다. 김순경? 개통자가 누구래? 네, 개통자는 62세 부산 사는 남자래요. 게다가 그 남자는 최근에 사망 신고를 했다는데요. 62세 송기갑. 그럼 뭐야? 휴대폰 추적도 실패야? 자신의 일처럼 최선을 다했던 친절한 경찰들은 그 이상으로 낙담한 듯 했다. 사실 그는 낙담한 것은 아니었다. 그저 난감했을 뿐이었다. 그는 여전히 신분과 살아온 이력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인지 고민하고 있었다. 너무 걱정 마세요. 통신사의 통화 기록을 조회하든가 복구센터에 의뢰하고 송기갑씨 가족을 소수문하면 뭐라도 단서가 나올 겁니다. 개통한 지 1년 됐다니까 두 분이 서로 아는 사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장 오늘은 어쩌지요? 본인모의가 아니면 우리가 통화 조회를 의뢰한다 해도 최소 하루는 걸릴 텐데. 일단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갈 데가 자기 집이나 친구 집만은 아니었다. 그보다 더 편한 게 천지에 널린 모텔이요 호텔이었다. 모텔 정도라면 지금 가진 돈으로 며칠은 버틸 수 있었다. 그러나 모텔 같은 곳에 여자도 없이 혼자 묵고 싶지는 않았다. 기억을 잃었고 빠른 시간 안에 잃어버린 기억의 실마리를 찾을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지금 가장 그리운 건 아늑한 침대였다. 연 80수 거위털 친구가 세팅된 고작 2시간 남짓 기억나는 하루가 길고 고단했다.